마치 처음 온 것처럼요? 셋, 둘, 하나. 아, 셋들 하나 시작이야? 자, 우리가 드디어 부산에 왔습니다. 네, 먼 길을 왔네요. 여기가 어딘가요, 근데? 건물이 굉장히 멋있는데? 예, 바로 영화의 중심, 영화의 전당. 극장이 좀 여러 개예요. 1층부터 뭐 중국장, 소극장, 시네마테크. 오, 이게 막 넘어져. 어떻게 태풍 다시 오는 거 아니야? 야, 역시 잉여사롱의 어떤 돌풍. 이걸 상징하는 듯한 저 장면. 야, 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프로그램에 좋은 이야기만 하려는 이 강한 의지. 아,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부산 영화제 하면 상징이 어딘가요? 해운대? 네, 해운대. 좀 원래는, 바닷가가 예, 펼쳐져 해운대하고 남포동 이쪽인데. 뭐 송정? 있고. 송정은 어디야?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거기 해운대라고 해도 아니. 모를 것 같아. 송정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이름도 처음 듣는데? 송정. 나도 부산 여러 번 왔는데 송정의 수욕장은 못 가봤거든요.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송정의 수욕장 홍보대사 아니에요? 아니요, 전 제 옛날 제일 친한 친구 이름이 송정이었어요. 영상 편지 한번 쓰시죠. 송정아, 잘 살고 있니? 이웃사람 보면 연락해. 돌아와야겠네. 씨앗호떡 이타 먹고. 예, 너무 멀리 갔어요. 영화제로 다시 네. 돌아와서. 그 부산 영화제의 재미 중에 하나가 뭐 되게 특색 있는 영화들을 많이 한다는 것도 있지만 이게 영화가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GV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초창기 때만 해도 이제 좀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 감독들을 많이 모셔왔는데 최근에는 감독과의 대화죠? 그렇죠. 지인은 감독의 그 앞글자를 따서 지입니까? 게스트. 설마 감독 해가지고 주겠어요? 감독과의 부인은 뭘까? 나는 순간적으로. 네, 게스트 비짓입니다. 네, 게스트 비짓. 네. 그래서 보통은 관객과의 대화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들이 아무래도 관객 참여를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부산에서도 이걸 굉장히 활성화를 많이 시켰어요. 네. 그래서 초창기에 비해서 지금 찾아오는 감독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배우도 그렇고. 유명 감독들도 다 이제 참여를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GV가 웬만한 상영작들은 꼭 따라 붙는데 네. 요즘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네, 어떤 문제가? 그런 유형들이 있죠. 어떤 좀 감독한테 질문을 하는데 네. 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네. 가령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미국에서 온 감독이다. 네. 그러면 이제 영어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통역자가 있는데도. 근데 사실 요즘 사람들 뭐 웬만한 영어는 다 알아듣잖아요. 하지만 그런가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사람이 아닌가 보네. 그러니까 참 안 됐어요. 눈도 잘 안 보여, 귀도 잘 안 들려. 그러니까 영어도 못 알아들어. 못해. 그러니까 영어를 이렇게 한다는 것이 딱히 이렇게 과시할 거리가 못 되는데 일부러 꼭 이렇게 영어로 질문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기자회견장에도 있어요. 네, 있어요. 외국 사람이 오면은 기자회견을 통역 다 옆에 있어요. 그러면 다 같이 질문하고 대답도 하고 그걸 다 기사에 다 같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유독 혼자 영어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답변을 하면 저 영어로 막 알아듣고 막 이렇게 끝내버리면 자기 혼자 알아듣고 끝나는 거죠. 다른 기자들은 뭐야? 그러니까 GV 자체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인데 그거에 반하는 행동을 이게 하는 질문과 거죠. 대화 내용을 대답을 공유해야 되는데 네. 혼자만 프라이빗하게 그러니까. 독점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그런 진상 질문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는 이제 뭐 통역 하시는 분이 심각하게 오역을 하고 있지 않는 이상은 사실 나는 통역 못 믿겠고 나는 내가 더 영어 잘하고 그러니까 내가 물어봐야지. 그런 분들 계세요. 네. 근데 갑자기 드는 생각은 그분이 진짜 한국말을 잘 못하는 교포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티 나죠. 그런 티 나요? 분들은. 네. 근데 뭐 이 정도는 애교고 사실은 제일 많이 지루해하고 싫어하는 유형이 나도 전문가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의 어떤 지식을 과시하는 이게 정말 순수한 호기심이나 궁금증에 의해서 하는 질문이면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해요. 즉각적으로. 근데 이거는 자기의 지식 이런 거를 과시하기 위한 유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팔짱을 끼고 기자들 중에도 그런 기자가 있어요. 기자회견 할 때 질문해야 되는데 뭐 자기가 막 앨범 평론을 막 가장하고 한 3, 4분 동안 하더니 질문 내용은 이게 맞나요? 뭐야? 그냥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 음반에 대해서 이 정도
저 평가를 하고 있고 나는 이런 의견을 갖고 있다는 걸 뭐 약간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야, 비슷하네요. 저 느끼는 게. 그러니까 영화제 초기 때만 해도 감독들이 굉장히 다 미지의 감독들이었기 때문에 서로 정보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작품에 대한 질문만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웬만한 감독들은 웬만한 영화라든지 조금 검색을 하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어떤 어설픈 지식으로 그러니까 좀 과시하는 그런 스타일의 질문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 싶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단 부산국제영화제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은 GB가 벌어지는 곳에서는 다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현상 같아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영상자료원에 이제 영화 보러 갔다가 관객이 더 평론가처럼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 감독이 나는 그런 생각으로 한 게 아닌데 약간 이런 분위기의 GB도 봤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내가 감독이라면 이 장면을 이렇게 찍었을 것이다. 근데 당신은 왜 이렇게 찍었느냐. 뭐 그럼 네, 싸우자는 거지. 말 뭐라고 그대로. 하겠어요. 아, 얘 앞으로 찍으실 때 그렇게 찍으세요. 밖에는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GV가 약간 청문회 분위기로 네. 그런 느낌도 있겠네요. 보통 소통을 치면서. 무슨 인생 상담형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평소에 존경하는 감독. 그러니까 주로 이거는 한국 감독들한테 많이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뭐 류수환 감독이나 봉준호 감독처럼 좀 추종자들이 많은 감독들이 딱 쓰면 질문을 할 때 꼭 영화 감독 지망생이 질문을 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기가 요즘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좀 조언을 해달라.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합니다. 영화 영화에 감독을 하려면 상관없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거. 진로 상담이군요. 네, 뭐. 그걸 왜 GB 시간에 묻느냐. 사실 다른 관객, 본인은 굉장히 절박해서 한 질문이겠지만 네. 다른 관객들로서는 상당히 공감할 수가 아까운 없죠. 시간에 참 좀 난감하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영화제 하면 생각나는 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레드카펫. 네. 말하자면 영화제 개막식 네. 때 이제 레드카펫을 쫙 깔고 제가 배우든 유명 감독이든 쫙 입장하고 그러니까 카메라 심지어는 플래시 영화제의 꽃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왜 영화제의 꽃인지 예. 한국 영화가 외형적으로 굉장히 커지고 어떤 한류의 중심 이런 걸 구상을 하면서 스타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졌고 또 이제 부산영화제가 10주년을 넘어서면서 굉장히 그 어떤 영화 매니아들만 즐기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 전국에 관심이 쏠리는 그런 영화제가 됐어요. 그 당시 인터넷 매체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영화에 대해 관심이 있는 매체들이 취재를 온다기보다 스타 자체를 취재하러 어떤 과열 현상 같은 게 생겼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레드카펫에 어떤 흑역사가 계속 생겨나는 거죠. 문제는 레드카펫을 다루는 것만큼 영화 자체에 대한 것도 다루는 언론이 많거나 꼭지가 많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좀 한쪽으로 편중된 게 아닌가. 이렇게 그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현장감 있고 좋네요. 네, 좋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고 네. 있는 이웃사롱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점이 제일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때가 2007년도예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 영화제는 10월 달에 열리고 대선은 12월. 그러니까 2개월 전이니까 전 세계 관심이, 그러니까 전국인의 관심이 쏠리는 그 레드카펫에 갑자기 대선 후보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랬었나요? 야. 전에 없던 항상 이명박 후보 어. 당시 정동영 후보, 권영길 후보까지 네. 각 대선 후보들이 갑자기 등장을 하면서 이건 무슨 정말 홍보의 장으로 전락을 한 거예요. 노출을 하거나 하진 않았죠, 그 대선 후보. 아니죠. 그래서. 대선 후보는 노출 다행이네요. 안 했어요. 예. 알카고서 무리수 노출. 예, 상상하고 싶지 않고요, 별로.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미 여배우들의 어떤 노출에 대한 네. 취재 열기는 너무 가열돼 있어서 그때 당시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엘리오 모리꼬네가 서울에 내한공연을 오면서 네네. 부산영화제 소식을 듣고 네. 내가 꼭 개막식에 참석을 하고 싶다 네. 해서 왔어요. 왔는데 네. 엘리오 모리꼬네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모든 관심이 다 노출된 여배우들한테 쏠리니까 그날 밤에 참석하기로 했던 행사도 취소하고 아, 그래요? 돌아갔어요. 엔니오 모리코네가 네. 기분 상했군요. 네,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레드카펫에 딱 왔는데 카메라 프레시 한 3개 터지고 이러니까 이게 뭐야? 근데 꼭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관심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이거 이상하다. 영화제에 어떤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의사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영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면 좋은 건데 문제는 영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예쁜 여자 주연 배우
와 파진 드레스에 관심이 너무 기형적으로 많이 몰리니까 올해는 심지어 이제 노출 부위가 엉덩이까지 내려왔어요. 심지어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뭐 아, 등 파진 이게 게 엉덩이까지 앞은 빠졌다고? 네. 되게 정숙한 드레스인데 네. 뒤가 이렇게 시스루해서 엉덩이 골까지 내려온 거죠. 요거 자료 사진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왠지 잉여사롱이 좀 무리수를 둡니다. 조회수를 위해서. 잉여사롱부터 자제해야겠어요. 자료 사진 하지 말고 나만 살짝 보여주면 되니까. 좀 합성해 주세요. 그 죄송합니다. 사진에. 죄송합니다. 네. 저 부모님 제가 이렇게 돈 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예. 네. 최근에는 이제 한류 스타가 많이 생기고 또 아이돌들이 많이 연기에 진출을 하면서 점점 레드카펫이 무슨 팬미팅 현장 네. 그리고 노출 경쟁, 홍보의 장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도 참 문제가 많았고 이 문제는 상당히 참 앞으로도 개선 여지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부분들이 점점 더 말초적인 쪽으로만 집중이 된다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좋은 콘텐츠를 얼마나 잘 이제 노출을 시킬 수 있느냐인 거겠죠.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도 영화라는 좋은 콘텐츠가 있지만 이거를 이렇게 널리 알리기는 뭐 상영관에서 결국 봐야 되는 거니까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든 이제 그 대중들에게 이런 좋은 영화를 한다라는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슬슬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다 부산국제영화제의 존재감을 높게 평가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말초적인 방식으로 소비가 된다면은 사실 본국에서 말초적으로 소비가 되는 영화제가 오래 살아남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군요. 김선영 평론가님은 영화제 보러 며칠 전에 왔잖아요. 네. 숙소는 잡으셨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약속이 돼 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아, 친구네 집에서? 네, 올해는 친구네 집에서 갔는데 운이 좋네요. 근데 참 사실 영화제 기간에 숙소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여자들은 그 연고가 있지 않은 이상은 네. 굉장히 힘든데 아니 일단 빈 방도 잘 없고 가격도 막 2배로 뛰고 이러지 않나요? 네, 그렇죠. 특히 주말 때는 정말 비싸고요. 저는 그나마 평일에 와서 괜찮은데 이게 그나마 이제 부산영화제를 겨냥을 해서 숙소들이 많이 생기긴 했는데 가격들은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사실 부산영화제에서도 관객 숙소라고 굉장히 좀 저렴하게 관객들한테 제공을 하는 숙소가 있는데 경쟁률이 진짜 치열해요. 아. 네, 저도 예전에 한번 거기서 묵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평소에 1박 하는데 10몇만 원 하는 호텔이에요. 그러니까 네. 시설이 굉장히 좋은 호텔인데 거기에서 이제 관객 숙소를 이용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4인실, 6인실 이런 데서 묵어야 되는데 최고로 비싼 게 17,000원 이렇거든요. 진짜 싼데요? 네, 그러니까 네. 거의 10분의 1로 주는 거예요, 예산이. 거의 뭐 거기에 들어가려면 로또를 맞는 수준의 경쟁을 뚫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래서 드네요. 티켓 전쟁 못지않게 경쟁률이 되게 세고요. 관객 숙소를 못 잡는다면 이제 그 다음에 저렴한 게 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 예, 좀 많이 알아보고. 그 제 후배도 지금 한 명 그 개막하는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부산에 와 있는 네. 친구가 있는데 게스트하우스에서 계속 묵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게스트하우스가 또 이제 여러 명이 같이 묵는 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화를 보러 온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교류도 하면서 네. 같이 술도 먹고 새로운 네. 인연도 맺고. 뭐 제 후배도 뭐 그 중국인 그 여행자하고 좀 친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외국에서도 이제 부산 영화제를 보러 오기 때문에 그럼요. 오, 괜찮네요, 네. 그거. 그러니까 사실 뭐 게스트하우스가 프라이버시 문제에서는 물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영화만 볼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좀 인연도 쌓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은 게스트하우스도 뭐 나름 괜찮은 선택. 추천할 만하다. 네. 거죠? 또 그 안에서 또 되게 쏠쏠한 정보가 많이 교류가 되거든요. 어디 식당이 맛있다더라. 그 굉장히 중요한 정보군요. 그렇죠. 오늘은 네. 어디에 가면 연예인 누가 온다더라. 이런 정보를. 그리고 그, 또 이제 네. 예, 티켓 같은 경우들도 그 이렇게 일단 확보는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티켓은 이 영화 말고 같은 시간에 하는 다른 영화를 봐야 될 것 같아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티켓을 먼저 이제 그 떨어뜨려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매매도 이루어지는군요. 보통 이렇게 무슨 티켓 팝니다 해가지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들고 이렇게 네. 광장 같은 데서 예전에 서 있었다면은 아 예전에 그렇게 했나요? 그러니까 진짜 무슨 스케줄이다, 그래. 요새도 좀 있지 않나요? 요새는 근데 티켓 나눔 판이 있어요. 아, 예, 안내스 그렇군요. 데스크 아. 옆에. 데스크 옆에.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또 게스트하우스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물론 뜻이 맞고 시간이 맞으면은 괜찮네요. 여러 가지 뭐 부수적인 즐거움이 있는 거죠. 즐거움도 네. 있는 그런. 그것마저 실패하면 이제 찜질방을 가는 거죠. 찜질방. 그러게요. 저 예전에 한번 부산에 내려왔다가 찜질방에서 자고 올라간 적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찜질방 있지 않아요? 제가 간 데는 조그만 데였는데 유명한 찜질방이 있다면은 저 이제 뭐가 유명한가요? 한 번도 찜질방이. 지금- 한 번도 가보진 어. 않았는데 지금 말씀을 어. 던지고 우리 다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디야 거기가? 아니, 근데 난 왜 아는 줄 유명해요, 알았어. 아니 물이 거기가요, 좋다든지 전망이 뭐. 되게 좋대요. 전망이 좋죠. 전망이요? 네. 그러니까 찜질방인데 이렇게 바다가 예, 보이는. 전망이 바로 앞에 바다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괜찮은데? 오.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영화 우리 이따 보느라고. 숙소는 그럼 찜질방? 아니지. 제작진이 숙소를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찜질방 가는 거 아니야, 거기? 제작진이 현장 수업을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만약에 찜질방에 자야 된다면은 그래도 유명한 데를 가자고요. 바다가 그 보이는 얘기한. 대로. 어. 네. 그러니까 좀 이런 데 오면 좀 아무래도 숙소가 불편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영화제에 오면 그런 불편함도 좀 즐겁게 감수할 그렇죠. 준비가 돼 있으면 좀 더 재미있게 영화제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숙소는 좀 불편할 수 있어도 이제 와서 타지에 와서 여기만의 음식을 먹는 재미가 또 쏠쏠하잖아요. 그렇죠. 부산의 먹는 거. 음식. 맛집들은 워낙 잘 깨고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남포동 중심에 왔을 때 그게 진짜 좋았는데요. 씨앗 호떡 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씨앗 호떡뿐이 아니라 어. 거기 먹자골목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물론 이렇게 주변에 맛집도 굉장히 많지만 그냥 길거리에서 잠시 영화 상영 다음 영화 상영 사이에 그 텀을 이제 그냥 길거리에 서서 음식을 먹으면서 즐길 수 있게끔 그런 길거리 음식들이 굉장히 많고 바로 길 건너편에 자갈치 시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국수도 먹고 회도 먹고. 네. 자갈치는 조금 좀 이러면 좀 말이 좀 그렇겠습니다만 좀 비싸게 받지 않나요? 아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국수 같은 것도 네. 저렴한 음식들이 또 따로 있고요. 이번 여름에 부산 왔다가 자갈치 시장에서 회 먹고 되게 바가지 너- 있어? 바가지 바가지를 그러니까 광어를 시켰는데 왜 광어를 세 꼬시를 해서 갖고 오냐는 거죠. 내가 보니까 네. 딱 보면은 뭔가 좀 돈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돈을 더 갖고 왠지 좀 풍요로워 중국인 보이고. 부자 관광객 그러니까 중국 부양한 거. 잠깐 이거 이중 비하예요. 나를 비하는 거기도 하고 중국인을 비하는 거기도 아니 해. 비하가 아니라 그래 보인다고요. 중국 가면 이런 사람 없어요. 왜 이래? 아니 부티나 보인다는데 뭘 무슨 그러게요. 비하야. 나 부티나 보이면 안 돼요. 나 돈 많이 필요하단 말이야.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갈치에서는 맛있는 게 많은데 바가지를 주의해라. 네. 이런 이제 주의사항까지 안내를 근데 해주는 바가지는 진짜 운인 것 같아요. 네. 해운대에서도 사실은 횟집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쵸. 자갈치에서도 좀 아줌마들하고 흥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잘 흥정을 해야 어딜 가나 바가지는 네. 있으니까. 저는 저 전주영화제를 가보면은 먹는 재미가 쏠쏠해요. 아까 잠깐 그렇죠. 얘기했지만 맛있는 게 정말 많잖아요. 네. 어딜 가든 뭐 맛의 싸고 맛있는 것도 고장이잖아요. 많고 가게 맥주 네. 슈퍼에서 맥주 먹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전주를 또 갈 일이 있어 갔는데 역시 거기 전일 슈퍼라고 이제 굉장히 가맥의 어떤 성지와 네. 같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맥주 500ml짜리 6병이랑 황태구이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막 엄청 때려갖고 굽나 막 이렇게. 엄청 부드러워. 이렇게 먹으니까 네. 2만 원 좀 넘게 나왔어요. 이야. 거기서 술 마시고 그 다음날 콩나물국밥으로 해장하고 그렇죠. 단돈 콩나물국밥. 5,000원. 비빔밥도 먹고 뭐 네. 한정식도 먹고 아까 얘기한 마약 꽈배기도 먹고 굉장히 마약 많아요. 꽈배기가 근데 어딨지? 부산에는 아까 얘기한 거 말고 그래도 또 다른 음식들 또 부산이 밀면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밀면. 밀면도 되게 싸죠. 냉면은 되게 비싼데 사실 냉면보다 맛있더라고요. 냉면하고 쫄면의 약간 중간 맛 같은 건데 뭐 한 그릇에 5,000원? 예. 예. 밀면은 보통 5,000원 넘어가는 집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냉면에서 면만 저 메밀이 아니라 밀가루로 만든 그런 약간 음식인가요? 쫄면 같은 식감을 어. 생각하면 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냉면을 더 좋아하는 파인데, 음. 그러니까 아마 시도해 보시면은 되게 재밌는 맛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 밀면. 같아요. 밀면. 네. 돼지국밥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전 돼지국밥. 네. 네. 전 돼지국밥을 좋아해요. 저도 점심 돼지국밥 먹었어요. 아 그래요?
이 여성분들 중에 돼지국밥이 좀 느끼하다 해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하나도 안 비리고 네. 거기에다가 부추를 쏟아가지고 예. 부추를 송송송 네. 썰어서. 이게 그 또 간도 이제 뭐 새우젓 같은 걸로 간을 네. 하고. 근데 저는 참 좀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부산에 와서 늘 전주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왜냐면 광안리에 광안리 앞바다에 네. 그 전주식 국밥집 골목이 있어요. 콩나물국밥을 파나요? 콩나물 국밥 팔아요. 영혼함의 화합이네.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집이 있는데 기무라 타쿠야가 그 부산에서 그 히어로 찍을 때 거기서 촬영을 했던 아. 그 국밥집이 있어요. 네. 거기가 원조 할머니 국밥집인가 그런데 기무라 타쿠야도 되게 맛있게 먹고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비록 히어로라는 영화에서는 청국장을 먹는 걸로 나오지만 뭐 아쉽게 청국장은 없고요. 콩나물국밥이나 시래기국밥 같은 것들, 이제 해장국 같은 것들이 주로 많이 파는데 저는 이상하게 부산 갈 때마다 거기는 꼭 한 번씩 가게 되더라고요. 좀 성격이 좀 독특한 사람 같아요. 부산에 와서 전주 음식을 꼭 파는. 그냥 전라도 가서 드세요. 아니 그 집이 그래요? 맛있으니까. 네. 아니 뭐 맛이 없는데 찾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팥빙수가 유명한 곳이 예, 있다면서요? 팥빙수 유명한 곳이죠. 네. 용호동 할매 팥빙수 단팥죽이라고 네, 네. 그 이기대 어기 삼거리라는 곳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내리셔가지고 이제 그 골목으로 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이런 곳에 이런 유명한 맛집이 있을까 싶은 곳에 가면은 이렇게 그렇게까지 들어가면 나오는 곳인데 지금 그 자리에서 한 30년째 하고 계시고요. 팥을 직접 써요. 그래서 단팥죽이 한 그릇에 2,000원, 팥빙수가 한 그릇에 2,000원. 굉장히 싸네요. 진짜. 굉장히 싼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요새 서울에서 맛있다는 팥빙수집 가면은 7, 8천 원에요. 그죠? 이게 무슨 밥보다 더 비싸요. 네. 얼음도 그냥 뭐 우유 얼음이 아니라 그냥 얼음 간 거에다가 생 얼음을 그냥 예. 이렇게 갈아서. 부산 우유 약간 넣고 어. 이제 직접 쓴 팥 얹이고 그 살구잼을 살짝 이렇게 곁들여서 주는데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요. 팥빙수들 같은 경우는 보통 먹다 보면 얼음이 부족하거나 팥이 부족하거나 둘 중에 하나 꼭 생기잖아요. 네. 그런 일이. 이 집은 마지막 숟갈을 뜰 때까지 밸런스가 깨지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줄 서서 먹으니까 이거 음식 얘기하니까 영화제 얘기할 때보다 더 활력이 돋고 끝나고 빨리 이거 우리 다 먹을 수 있을까? 빨리 아니, 촬영 마치고 지금 움직여야 이게 돼. 저녁 시간대인데 계속 촬영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이거 빨리 마치고 먹으러 가자고요. 이제. 근데 어떤 외지인의 입장에서 이런 지역에서 열리는 영화제의 묘미 같은 게 의외의 발견이라는 것도 되게 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영화 같은 것도 내가 보고 싶었던 영화가 티켓이 매진돼서 못 봤으면 바로 옆에 빈자리가 있는 영화를 찾아봤는데 네, 네. 의외로 정말 좋았다. 네. 이런 의외 발견하는 네. 재미. 네. 골목골목 지나다가 배고파서 그냥 들어가는 어떤 낯선 식당에서 뭐 맛보게 되는 어떤 음식들, 저는 이런 게 되게 영화제의 어떤 재미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 영화제를 즐기는 그런 새로운 팁도 주고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인데. 늘 야, 이렇게 부산에 자기자랑. 오늘 저희가 있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역 영화제라는 거는 어떤 이 지역의 특색을 같이 즐기는 거니까요. 단순하게 영화만 보는 게 아니라 부산이란 도시 전체를 즐기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시면은 네. 많은 분들이 조금 더 네. 재미있게 보고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도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그 맛집 속으로 우리가 하고 들어야지. 우리가. 네. 네. 뭐 네. 이렇게 지금은 10회라고 이제 부산 떨면서 이제 부산까지 왔지만 네. 앞으로 조금 더 이제 뭐 마치 이제 그 올해로 18년을 맞은 부산 네. 국제영화제처럼 앞으로 저희도 이제 15회, 20회, 25회, 30회, 100회까지 이렇게 언제나 100회. 좋네요. 이렇게 너무 딱 100회까지라고 딱 이야기를 네. 해보니까 좀 그러네요. 네. 그 이후로도 계속 여러분들 옆에서 부산국제영화제처럼 언제나 소통하고 이렇게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그런 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에 너무 힘을 줘갖고 너무 클리셰에 가까운 제작진이 이거 적혀 해달래. 있어? 10회 특집이라고 아 진짜? 오글거리지만 닭살 멘트 치라고 한다. 나는 거기까지 아, 읽지도 않았는데 네. 그걸 또 보고 그래서 임무를 묵묵히 여기 수행하는 봐요. 관객과 같이 나이 먹고 싶다. 우리도 그런 장수 프로그램 되고 싶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 시켜놓고 맨날 욕을 내가 먹고 말이야. 아니 아무튼 영화제 이렇게 하니까 재밌네요. 내년에는 우리 부산 영화제도 좋지만
칸 영화제 어때 내년에? 어때? 프랑스 칸 영화제. 지금 제작진 표정이 썩었는데? 나 칸 영화제도 한 번도 못 가봤어 내가. 지금 제작진이 영화제는 비나갔어요 가야죠. 지금. 자 내년엔 칸 영화제를 기약하면서 네. 올해 이번 내년은 칸해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해도 지고 딱 좋네. 야 좋다. 뭐 먹으러 가시죠. 갑시다. 저 꼼장어. 자 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